지난주부터 우리 지역 신년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시의 신년계획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해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시정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 시장은 지난해 부천시가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어떤 행정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장 시장은 ITS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이 세계 무대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36개 일반동이 10개 광역동으로 통합이 된 건데요. 예. 장 시장은 지난해 광역동 개편 전부터 이 광역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장은 이 광역동 개편을 통해서 행정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의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천시의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 중에서 가장 앞에 내세운 단어가 바로 성장하는 부천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장덕천 시장이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성장하는 부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현재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대장 신도시 건설 그리고 역곡 공공주택 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 군부대 개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경우에 총 사업비만 4조 원에 달할 만큼이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부천시는 상동 영상단지 일대를 만화와 영화 그리고 문화 등 콘텐츠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천시가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이 부천시의회에서 이제 통과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 시장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반대는 일부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보완할 게 있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조정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자는 의미고요.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부천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확보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네. 특히 주택가가 많은 원도심의 경우에는 더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장 시장은 주차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천형 주차 로봇 개발과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부천형 주차 로봇은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로봇이 차량을 들어서 주차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이 통행로라던가 어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어떤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부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서 이를 위한 주차 로봇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상태입니다. 또 현재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의 경우에는 주택가에 이제 퇴근하거나 집에 온 차들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 비해서 이 산업단지나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는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건데 문제는 주택가와 이런 유휴 주차장 공간 사이에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시 집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어떤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 등 운송 수단을 제공해서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제 주민분들을 넣어서 주민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차난은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부천시가 로봇 개발, 또 주차장 공유 사업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나 주차 말고도 부천시의 올해 사업 계획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부천시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뭐 빅데이터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주차와 교통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부천시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지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통해서 범죄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는 향후에 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다양한 좀 스마트시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부천시를 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